어, 저희가 어느덧 제가 오늘 SNS에 글을 썼는데요. 엄재철이 이야기한 공약 중에 벌써 이행률이 막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첫 번째는 애초에 저의 공약은 아니었습니다만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국가재난지원금이라고 표현되는 국가재난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이 처음 이야기 됐을 때 다들 주저주저 했었는데 정의당 엄재철과 정의당 전 주자들이 다 여기에 합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1인당 국가재난 국민소득 100만 원씩 지급하자라고 하는 걸 각 TV 토론 등 그다음에 유권자들 만나서 이야기했고 이것이 여론이 확산되고 급기야는 그저께 허영 후보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 다 좀 해주자라고 하는 의견이 TV 토론 통해 나왔고 황교안 대표도 25만 원이 뭐냐 5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한때는 막 표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조차 이제 국가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공영제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해법이 될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2차 토론, TV 토론 때까지만 해도 버스 공영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차 토론 때, TV 토론 때 허영 후보가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공영제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기자회견도 했죠. 그리고 김진태 후보도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노선을 다시 원상 복귀시킨 후에 공영제 논의할 수 있다. 길을 열어둔 것 같습니다. 한편 엄재철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을 보면 이게 사회를 진보하게 하는 이미 정의당의 역할이고 엄재철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미 그 공약은 이미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실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섯 번째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 중단입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4월 28일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8일이 어떤 거냐면 5년 전인가 6년 전에 중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강원도가 신청한 게 국토분과에서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그게 5년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강원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1년 유예하는 방식으로 멀린사가 50억인가를 더 내놓은 게 투자한 건지 이렇게 해서 1년을 더 연장 유예한 게 있습니다. 이게 4월 28일 날 다시 또 1년이 도래합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레고랜드가 계속 지금처럼 14%, 15%로 공정률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안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멀린사가 저는 쇼하고 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네 어쨌든 600원인가 800원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만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기반공사를 해놔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에. 강원도에서 기반공사 해놓지 않으면 레고랜드 자기네 하다가 시중만 하고 아마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원도에 한번 기자분들 확인해 보시고 4월 28일을 주목해서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재철은 전면 재검토하자. 아니 중단하자 지금. 차후에 더 이것이 재정이 더 소요가 되면 제2알펜시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책임을 묻지 않으니 그 어떤 지자체장도 자기의 마치 치적사업처럼 하고 말고 임기 끝나면 삼서 끝나고 하고 가버리고 마는 이런 행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영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영제는 완전한 공영제가 아닙니다. 교통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의 형태, 하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지늘보한 형태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공영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준공영제에 가깝다. 엄재철이 이야기하는 거 완전 공영제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 그 녹색시민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것과 교통공사에 위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차이점 없다. 한편에는 고용이 좀 안정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일정 정도 출연하는 기관에서 고용되니 그 외에 좀 안정성은 아마 좀 더할 거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 형태라든가 그 더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교통공사 가지고는 지금 더 진일보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엄재철은 직고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춘국도의 해법을 두고는 TV 토론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건 원칙에 입각한 문제입니다. 원칙을 지금 마치 국토부 안이
가평군 안과 춘천군 안의 가운데를 이렇게 협상하는 안처럼 비춰져서 국토부 안이 제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애초의 목적대로 그 제2경춘국도가 계획되고 만들어진 그 계기는 뭐냐면 교통량 분산 효과죠. 그러면 가장 단시간에 직선 코스를 뽑을 수 있는 대로 춘천시 안이 건설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춘천시가 가평군과 남양주군과 싸울 일이 없다. 이것은 국토부하고 국회와 원칙을 들이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가평군과 남양주군과 갈등의 고리를 잡거나 갈등을 일으킬 사안은 아니다.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쪽과는 더 손을 내밀어야 된다. 같이 상생하는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자매 결연이 됐든 같이 가평군과 서로 교류 협력을 하던 남양주군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 또 하나는 국토부와 국회에서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원칙대로 좀 하자라고 하는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저는 해결 방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입니다. 엄지철은 따로 이것을 현수막에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혁신도시 제2혁신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또 하나는 수도권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계속해서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의 총량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제도적 속에서 지역이 차별받아오고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서의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주 여건도 좋아지고 문화라든가 왜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정주 여건이 필요하고 의료라든가 등등 복지라든가 이것을 강제로라도 지방에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재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원칙을 국회와 정부에 압박하는 것이 저는 제2혁신도시를 춘천에 유치하는 것의 첫 번째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법 관련해서도 이 지방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가 어떻게 전선을 펼칠 건가에 대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역과의 전선을 통해서 수도권과의 어쨌든 힘을 좀 확충해서 그 힘을 가지고 중앙 정부를 압박하고 나머지가 같이 좀 협업을 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양 8교 이야기는 이미 여러 군데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소양 1교라든가 소양 1교는 지금 일방이 되고 소양 2교만으로도 계속 차가 밀리는 현상인데요. 아마도 이게 지금 예타 관련해서 지금 통과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소양 8교 건립이 좀 더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경춘국도도 사실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선례를 만드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엄재철은 어쨌든 예타라든가 등등 지역의 이런 우리 그 교통 그리고 교통복지와 관련해서도 좀 잘 서민들과 편리함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엄재철을 관철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양 1교는 사실 이제 많이 낡아서 거기 차를 더 다니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차라리 사람만 이렇게 좀 통로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 등등과도 좀 얼마 전에 좀 이야기 간담회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가 제대로 관철이 되려면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됩니다. 시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에서 다 결정해버리고 나머지는 들러리 세우는 방식 저는 그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좀 더 확장되고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만큼 예산과 권한을 더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모양새로만 그칠 수 있다. 각종 위원회에 강원도만 해도 위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춘천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십 개가 넘을 건데요. 대부분 다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실제로 지방자치와는 아니면 그 권한이 많이 넘어가 있지 않고 회의만 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거, 모양만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민투표라든가 주민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주민감사라든가 결정하고 주민들이 이것을 공공에 대해서 통제력까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좀 강화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춘천의 자전거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위험합니다. 자전거가 사실 도로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과연 이게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가 가능할까?
많이 불안하고 위험한 데가 또 하나 춘천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때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많이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시내에 한 게 아니라 시외에 레저용으로 많이 해놨죠. 레저용으로는 잘 깔아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전거 타고 전철 타고 자전거 끌고 전철 타고 와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본래 자전거의 이용 목적은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승용차의 여기에 위주로 되어 있는 이 교통 정책의 하나는 어쨌든 이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수단을 시내에서 많이 이동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관철하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승용차라든가 일반 차량 이동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로 이동해야 되고 또 하나는 빗대서 말씀드리면 택시를 타고 가는 것보다 자전거가 더 빨라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해야지 되는데 마치 그럴듯하게 자전거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연 그럴까? 그럼 강제로라도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오히려 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하다라고 하는 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교통의 그 교통도로의 자전거 도로망을 얼만큼 확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차량 춘천이 저런 거 하잖아요. 승용차 마일리지 같은 거 이용 많이 안 하면 마일리지를 재는 적도 있는데요. 그건 승용차 가진 사람한테만 혜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한테 줘야죠. 그런 것처럼 자전거 중심으로 가려면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인센티브와 사회적으로 좀 편리함을 더 많이 보장해 주는 것, 저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은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잠깐 주민자치와 말씀드린 일맥이 거의 비슷하게 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방 일관 이양법 제정으로요. 2021년까지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사무 40개가 지방으로 일괄 이정될 예정입니다. 사실 근데 보면 대부분 모니만 그리고 핵심들은 빠진 채 모양만 대충 넘기는 방식의 이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끌어내는 것, 정의당 엄대철이 끌어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해반값 아파트를 말씀드립니다. 한때 우리가 10년 전에 반값 등록금, 반값 월세, 반값 등등의 반값을 붙이는 게 많았었어요. 그때 민주노동당 시절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이 100%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내 집이 없습니다. 내 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차라리 내 집이 없어도 국가가 제공하는 장기 임대 주택으로 살다가 노후를 거기서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또 짓거나 재건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음 세대한테 넘겨주는 방식. 이렇게 해서 공공의 임대주택 형식을 대량으로 높이는 것.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직 이거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집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굉장히 셀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 또 하나는 우리 다음 청년 세대가 지금까지 굉장히 비싼 아파트, 비싼 주택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그 젊은 세대가 연금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등등을 다 이 사회에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 기성세대나 60, 70세대가 과연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사회 전반적인 이제는 전환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에서 주도하는 공공의 영역에서의 택지 그리고 공공에서의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제공하는 것. 그래서 집 없어도 국가가 제공해서 편안히 살 수 있다가 그다음 나머지 집에 자기 한평생 집값만 붙다가 마는 인생 말고요. 그 돈으로 여가도 즐기고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삶을 이제 국가가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어저께 그저께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해서는 저는 입장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강원도청 이야기 관련해서는 김진태 후보가 계속 춘천에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왜 자꾸 다른 얘기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통합당도 원주권에서는 원주를 자기네가 이전하겠다 당선되면 아니면 한기호 후보는 저쪽 강북권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거기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춘천을 못 박아라 춘천을 하는 것으로 최문순 지사 발표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각 당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나오시던가. 네.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마치 저쪽에 총선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본인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강원도청이 오래돼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춘천이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 건 강원도청이 상징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원칙에 대한 입장입니다. 다른 데를 가는 거는 애초에 맞지도 않았고 강원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다른 얘기를 하질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어느 시기인가부터 춘천에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의혹이 중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도 뭐 최문순 지사님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선거 끝나자마자라도 그럼 빨리 발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요. 그 춘천시청 청사질 때도 그랬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캠페지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시민들 여론도 상당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학곡리가 행정타운으로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외곽으로 가는 건 한편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홍천도 겨름리라고 하는 데를 좀 가봤는데요. 머니까 불편해요. 사실 한편으로. 민원을 가까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멀리 좀 외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